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로 56번 중력의 근원, 양전화, 음전화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영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을 하나로 통합한 가상의 이론입니다.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동영상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모든 입자의 질량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학의 측정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자들의 질량입니다.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에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거나 혹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의 주장은 만물의 근원은 이거라는 거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거기에 하나, 둘, 세 개 더하기 또 제가 제시하는 중력선, 중력선이라는 게 있다. 전자 중력선, 뮤온 중력선, 타우 중력선, 이 6개. 이 6개가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나머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근원 입자가 아니라,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것이 근원 입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원 입자가 아니라 조합 입자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3개 더하기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 뭔가 하나 있고, 포톤, 글루온 하나, 둘, 셋,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 6개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 중성미자 18.2 정밀 측정이 된 겁니다. 뮤온 중성미자 0.17, 전자 중성미자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겠다. 얼마인지 모르겠다. 자, 근데 문제가 타우 중성미자가 여기 18.2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15.5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여기 15.5. 이게 15.5가 맞는 건지, 왜냐면 이게 숫자가 너무 차이가 커서 15.5가 맞냐 아니면 18.2 이게 맞냐, 숫자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의 계산에 의하면 15.5가 맞다. 그래서 저는 15.5로 가겠습니다. 18.2로 가면은 이 오차가 너무너무 이게 엉터리 답이 나와요. 15.5로 가면은 아주 물리학과 일치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타우 15.5, 뮤온 170kg, 메가 킬로. 자, 그러면은 전자중성미자 얼마냐? 물리학에서 1.0보다 작다는 거는 명확히 사실입니다. 자, 1.0보다 작다. 그래서 얼마라는 거냐?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측정을 못하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계측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다 배를 둥둥 노젓는 배를 둥둥 띄워놓고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지하 깊숙이에서. 그래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여기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이 정도 될 거다라고 계산한 값이죠. 즉 어떤 논문에서는 0.11 정도 될 거다. 어떤 논문에서는 뭐 0.16, 어떤 논문에서는 0.23, 여기 뭐 어떤 곳에서는 0.28일 것이다. 자, 살펴보면은 0.3, 0.3에서 한 0.09, 0.3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와 같이 로그타워 방정식으로부터 전자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 이거는 0.1531일 거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결코 지금 현재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숫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0.153, 0.153이면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에 한 평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값에 예를 들어서 0.1531이다. 전자중성미자는 이제 끝났고, 자, 참, 탑, 쿼크. 자, 쿼크가 어떻게 생겼냐? 자, 쿼크가 이거다. 그러면 쿼크가 지금 기본 입자라고 보는 거죠. 쿼크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게 업커크가 이렇게 이게 참커크 이렇게 생겼다. 탑커크 이렇게 생겼다. 그럼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다운 이렇게 생겼다. 스트레인지 이렇게 생겼다. 바텀 이렇게 생겼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존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해 봤습니다. 수식은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업커크 질량 얼마냐? 제가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2.254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이 됩니다. 자, 2.254 업커크 2.0 어떤 데는 2.3 2.3 아니면 2.2입니다. 근데 이거 왜 정확히 측정을 못하냐? 정확히 측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 아니면 2.3이에요. 그러면 2.25 아닙니까? 여기 2.254로 저는 계산이 되는 거죠. 아주 물리학과 평균치죠. 평균치와 아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커크 1280 역시 또 어떤 데는 1280 어떤 데는 여기는 1275 어떤 데는 또 1270 1270 아니면 1280 사이는 좀 많이 확실한 것 같다라는 거죠. 평균값 1275 저는 1278로 계산됐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운커크 제가 계산한 다운커크 질량 4.764 여기 4.8 또 어떤 데는 여기 4.8 여기 4.7 어떤 데는 4.7이고 어떤 데는 또 4.8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이죠. 4.75 4.75 4.76 아주 훌륭한 답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인지 값이 얼마냐? 여기 96 또 어떤 데는 95 96 여기 95 그러면 95 아니면 96입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여기 95.16 95 아니면 96이라는 거죠. 95.16 이게 무슨 뜻이냐?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기본 입자가 아니다. 조합 입자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중력이 무엇이냐? 중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전자, 뮤온, 타우온 이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죠. 서로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약간 좀 헷갈립니다. 자,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뮤온이 어떻게 생겼냐? 타우가 어떻게 생겼냐? 자, 그러면 전자 중성미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겼다. 제가 이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중성미자가 근원이라고. 전자 중성미자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여기 이게 진동을 합니다. 중성미자 진동 현상. 자, 이거 진동을 하면은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생긴다는 거죠. 원래 전자 중성미자는 4차원 입자, 뮤온 중성미자는 5차원 입자,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 입자입니다. 네, 이 전자 중성미자 4차원에 있는 놈이 진동을 해요. 어떻게? 4차원, 5차원, 6차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전자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다. 자, 이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중력선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1세대. 이것이 1세대. 이거 2세대. 3세대죠. 자, 입자 물리학은 3세대입니다. 아니, 왜 3세대일까? 1세대, 2세대, 3세대예요, 꼭. 왜 3세대냐는 거죠. 역시 답변을, 입자 물리학에서는 답변을 못 하는데, 저는 답변을 한다는 거죠.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많이 보여드린 그림. 우리 공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는 다 아시죠? 그래서 3차원 아닙니까? 거기에 4번째 차원이 있다는 거죠. 5번째 차원, 6번째 차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랑 이 세 개, 얘랑 요 세 개, 가로 세로 높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림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습니다. 사실 뻗어 있는 게 아니라 허공입니다. 허공과 공간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자, 허공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공간은 공과 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공, 여기 보시면 네, 요게 허공이에요. 허공. X, Y 2차원 이게 허공이고요. 공간은 2차원 공간은 여기 비었잖아요. 비었죠. 공 여기 가운데. 근데 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 이게 공간. 이거는 허공. 우리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4차원 양자 공간, 5차원 양자 공간, 6차원 양자 공간. 얘네들이 그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이 입자로 계속 양자 입자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는 쫙쫙 뻗어 있습니다. 이거 입자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허공입니다. 허공. 그래서 입자 3세대 이렇게 1세대 입자 알파, 2세대 입자 베타, 3세대 입자 감마. 그래서 우리 입자는 만물은 3세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입자, 2세대 입자, 3세대 입자, 거기에 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전자중성미자 이렇게 생겼다. 뮤온 중성미자 이렇게 생겼다.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는 뾰진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중력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중력선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글루온이 글루온. 이거. 이게 뭐냐? 이게 광자입니다. 광자. 포톤. 그럼 이거는 뭐냐? 네, 이건 아직 아직 물리학에서 아직 그 명명하지 못한 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3세대요. 맞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뭐 당연히 명칭은 중력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 중력선, 뮤온 중력선, 타우 중력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광자, 이거 글루온. 근데 사실 이건 광자는 아니고요. 정확한 광자는 얘가 여기서 툭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광자예요. 그럼 여기 붙은 건 뭐냐?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광자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자는 뭐야? 이게 전자, 뮤온, 타우. 자,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뭡니까? 막 복잡하잖아요. 위에 것들을 막 조합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막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하면은 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뮤온은 뭐냐? 뮤온은 이렇게 역시 조합이라는 거죠. 타우는 뭐야? 타우 역시 조합이라는 겁니다. 물론 진동을 막 하고 있죠. 진동 조합. 그래서 일렉트론 이거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거 조합 입자다. 뮤온도 마찬가지 조합 입자다. 타우 조합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조합 입자예요. 조합 입자.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 문제를 풀면 우리 차원은 아까 제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6.001차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6.001. 그럼 6차원이면 6차원이지 무슨 6.001이냐? 0.001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차원에. 그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0.001 차원의 차이가 우주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주상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우주상수 문제 도대체 왜 그 양자역학하고 중력학하고 섞으면 정확히는 플랑크 길이하고 우주상수하고 이렇게 곱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냐. 이것이 이제 우주상수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다. 1이다. 1. 네, 그럼 왜 10의 0승이라는 거죠. 0승. 121.12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의 0승 이거 1이라고 이거. 왜 1이냐? 다시 중성미자로 넘어옵니다. 만물의 근원은 중성미자 3세대와 중력선 3세대다.
6개라는 거죠. 만물의 근원은. 예, 이 중성미자 가지고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이제 22장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힉스보손. 힉스보손이 도대체 뭐냐? 힉스보손이란 만물의 질량을 부여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힉스보손이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다 라고 이제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W보손, G보손은 양력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자, W보손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W보손, 이거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G보손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력을 유발한다고 이제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주장, 논리는 이게 아니다. 자, W보손, G보손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W보손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 있다. W 이렇게 점을 찍자. W보손은 4차원 입자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G보손은 5차원 입자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양력이 뭐냐? 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양력을 유발하는 입자다 라고 설명해요. 양력은 4차원이에요. 자, 그럼 4차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4차원 입자고 이건 5차원 입자입니다. 뭐 비유로 설명하지 이거는 양력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전자기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힉스보손은 6차원이겠죠. 6차원 강력과 연결되는. 자, W보손하고 G보손이 이렇게 좌표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W보손, G보손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합니다. 포물선 방정식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포물선 방정식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이것은 이렇게 이거 포물선 방정식이고 여기다가 또 역포물선 방정식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125.02가 나옵니다. 125.02. 이게 힉스 질량이라는 거죠. 자, 힉스보손, 힉스 질량 여기 125.02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른 숫자는 보자. 네, 여기 124.97이 있네요. 근데 124.97이나 125잖아요. 125. 이거 125 아닙니까? 같은 숫자죠. 그러면 약간 숫자가 왜 약간 차이가 나느냐? 자, 125.02가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앞에서 6.001 차원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125.02죠. 근데 또 약간 좀 바꿉니다. 숫자가 뭔가를 약간 바꿔요. 그러면은 125.13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그럼 125.13이 뭐냐? 자, 125.13을 한번 또 쳐볼까요? 예, 여기 어떤 사람은 힉스보손 125.13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힉스보손 126이라고도 주장을 하네요. 근데 126은 틀린 숫자인 것 같다. 최신 숫자는 125입니다. 125. 이건 옛날 숫자인 것 같고, 옛날에는 126이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옛날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최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계산해 보자. 아까 6.001. 자, 그럼 이번에는 6.000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6.000, 124.98. 124.97. 이거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124.98, 124.97.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W보손 1세대, G보손 2세대, 힉스보손 3세대, 그러다 6.000 넣으면은 124.98이 그냥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4.98, 124.97. 이 말이 무슨 말이냐? W보손, G보손, H보손이 여기로 와야 되는, 여기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125.08이다. 또 125.08도 한번 써볼까요? 찾아보니까 125.09였습니다. 125.09. 어떤 사람은 125.09다. 이렇게 계산하면 또 125.08, 125.09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힉스보손이 뭐냐?
1세대가 W 보선이고 2세대가 G 보선이고 힉스 보선은 3세대라는 겁니다. 3세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보선 3세대, 세 번째 보선을 발견한 것 뿐이다. 힉스 보선이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도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아주 잘 맞습니다. 계산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네, 역시 양성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업커크 2개와 다운 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업커크 이렇게 생겼다. 요게 숫자들 다 제가 계산을 앞에서 했었죠. 업커크 이렇게 생겼다. 다운 커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질량, 이게 로그 질량입니다. 양자 공간은 로그 성질이 이렇게 성립한다. 로그 질량으로 계산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글루온이 있다는 거죠. 글루온이 이렇게. 글루온이 뭐냐? 이게 글루온이라는 겁니다. 이게 꼬불꼬불 돼지꼬리 이거. 이게 글루온이고, 그러면 요 전체는 뭐냐? 이게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즉 강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진실이죠. 예, 물리학 사실이고요. 강력이 요게 있다. 이거 돼지꼬리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찍찍찍찍 요게 글루온이에요. 노란색. 이게 글루온이 이거라고. 자, 그다음에 요거를 전자기력이 묶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자기력 이거라고. 이게 전자기력이라고. 역시 마찬가지 돼지꼬리가 있어야죠. 힘은 이렇게 돼지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계산이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양성자 질량도 제가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아주 잘 계산을 해봤고요.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럼 중성자가 어떻게 생겼냐? 네,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중성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UDD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자, 양성자가 속에 있습니다.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 중성미자, 쌍, 반전자, 중성, 쌍이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중성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과거 물리학에서 했죠. 근데 그거 아직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폐기됐고, 이걸로 간 거죠. UDD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양성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양성자 더하기 전자, 양성자 하나 더하기 전자를 수소가 돼요, 수소가.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를 합하면 이게 수소거든요? 중성자 속에 수소가 들어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소지. 네. 이거는 수소가 아닙니다. 왜? 자, 전자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모르죠. 여기서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파동으로 이렇게. 사실 파동이 아니라 중성미자가 4차원, 5차원, 6차원을 막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진동 파동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입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입자로. 그럼 왜 입자로 존재하냐? 역시 관찰자 효과. 관찰을 하면 입자가 돼버려요. 관찰을 안 하면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게 관찰자 효과. 그럼 누가 관찰을 하느냐? 네, 요게 관찰을 한다는 거죠. 요게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자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전자로 이렇게 남아있다. 입자로 남아있다. 입자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중성자도 계산해봤더니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맞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이제 그 물리학에서 주어진 값.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앞에서 6개만 알면은, 근원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6개를 줘요. 인풋. 그러면 이제 막 그 6변수 근찾기 있지 않습니까? 근을 찾아라. 그 근의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 6변수 근찾기로 다 찾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그 검은색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검은색 숫자는 제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플러스 여기 뭔가 하나 있다. 전자 중력선. 그 다음에 요거
뮤온 중력선, 포톤과 광자와 성격이 같은 급. 타우 중력선, 글루온과 성격이 같은 급. 이 6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모든 거 다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럼 중력이 얼마냐? 네, 중력. 여기 스타트죠. 출발. 중력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기에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다크하고 중력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중력이 뭡니까? 네,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강의 중에, 파인만 다 아시죠? 그 물리학 책에 나오는 파인만입니다. 중력은 약하다. 괘씸할 정도로 지독하게 약하다. 왜 괘씸할 정도로 지독하게 약합니까? 왜? 이유가 뭐죠? 모릅니다. 중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릅니다. 중력의 근원이 뭡니까? 모릅니다. 중력의 값은 얼마입니까? 값은 잘 알아요. 값은. 그 숫자 빼고는 전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뉴턴 역학이죠. 땡, 틀렸다. 계산은 맞다. 계산은 맞는데 설명이 틀렸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계산은 더 정확하게 맞다. 근데 중력이 뭡니까? 모른다. 그래서 양자중력이라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탄생을 합니다. 이제 그 양자장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중력을 입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 입자가 바로 중력자죠. 저는 그 중력자가 아니라 중력선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양자중력이 맞느냐? 네, 역시 모른다. 중력의 근원은 뭡니까? 중력의 근원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중력의 근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이미 중력을 입자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아까 그 중력자, 양자장론. 근데 실패한 건 아니고, 아직 설명이 많이 빈약하다. 양자장론이. 실패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못한다. 근데 설명이 많이 빈약합니다. 지금 현재의 입자설에 대해서도 물리학자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모릅니다. 중력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우주가 있고요. 우리 우주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 우주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사과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그게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게 우리 우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 힘이. 여기서 5차원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제 4차원 공간이죠. 왜냐면 시공간, 가로 세로 높이 시간, 더하기 네 번째 차원, 가로 세로 높이 네 번째 차원, 더하기 시간, 그러니까 5차원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차원에서 중력이 뭔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거 아까 그 중력자라는 양자장론, 중력자가 우리 우주랑 평평평평 탁구 친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말이 될 수도 있죠.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이게 누가 주장한 거냐? 역시 리차드 파인만에 버금가는 물리학자 분들이 이렇게, 리차드 파인만은 훨씬 높고요. 그런 물리학자 분들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비셔널 커플링 컨스턴트, 이게 또 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그래비셔널 커플링 컨스턴트,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또 이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다 CDM 해가지고 막 우주 배경 복사, 코스몰로지, 우주 배경 복사, 플랑크 위성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식들이, 이거 보면 이제 우주 CMB, 우주 배경 복사까지 넘어갑니다. 아주 막 이런 수식을 쓰는데 막 계속 수식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수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당연히 저희들은 이해 불가능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결론. 여기 있네요. 중력.
5.906 2의 음수 39승. 이것이 정확한 중력의 값입니다. 이 논문에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논문이 5.906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양성자의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양성자가 중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력이 5.906 2의 음수 39승이다.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그건 계산이고, 그래서 중력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해도, 그래서 예, 이거 맞다고.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데 중력이 뭐냐고요. 설명을 못하는 거죠. 강력이 있습니다. 강력을 1이라고 놓자. 네, 그럼 전자기력은 137.036분의 1배입니다. 강력에 전자기 이렇게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양력은 얼마입니까? 양력이 좀 정확히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거리에 따라 가지고 양력이 많이 변한답니다. 네, 일반적으로 1, 네, 1에 1, 2의 음수 6승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한 결과는 1.0104 2의 음수 6승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고요. 이거 1 아닙니까? 1. 이 음수 6승. 이거 같은 얘기죠. 빨간색은 그 물리학에서 제시한 값이고요. 검은색은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한 값입니다. 이 양력도 아주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자기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강력은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은 이렇게 생겼다. 양력은 이렇게 생겼다. 네, 제가 여기 중성미자, 중력자. 이 중력자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이라는 말은 다시 원래 이게 4차원에 존재해야 돼. 4차원 양자 공간에. 근데 이게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점프한다. 네, 그것이 이제 저는 중력자 진동 현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그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 두 개는 물리학 숫자고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해봐라. 이거 계산하면은 네, 이렇게 정확히 이게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강력, 전자기력, 양력까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중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계산해봤더니, 여기. 5.856 2의 음수 39승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계산했냐? 역시 포물선 방정식. 중학교 3학년 수학. 사실 계산이 아닌 거죠. 그림을 그린 거죠, 그거는. 포물선 방정식. 중학교 3학년 수학이 무슨 계산한 겁니까? 그림 그리는 거죠. 자, 그림을 이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5.85. 정답은 5.9. 5.9가 정답이었죠. 5.856이 나온 겁니다. 2의 음수 39승.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확히는 2.175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력에 암흑, 양력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암흑이 뭐냐? 암흑 3세대가 이렇게 존재한다. 여기 암흑, 강력, 암흑 전자기력, 암흑 양력, 이렇게. 네, 그럼 이 암흑이 뭐냐?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자, 암흑 에너지가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 네, 힘이죠, 힘. 왜 가속이니까? 가속은 가속 힘이죠. 힘. 암흑 에너지는 요거예요, 요거. 암흑 양력. 그러면 우주를 어떻게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거냐? 네, 설명에 끝이 없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즉 무슨 말이냐? 다크포스, 다크 에너지가 바로 다크포스다. 다크 에너지도 3세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무조건 3세대예요, 무조건. 1세대,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다크도 3세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암흑 에너지는, 물리학에서 부르는 암흑 에너지는 0.4301. 이거는 로그 값이고요. 로그를 이제 10승으로 해야죠. 그 값이 2.69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2.69이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에서는 암흑 에너지는 암흑 질량의 과거 한 3.2배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신 숫자는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한 최신 숫자는 3.2가 아니라 2.6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2.7 아주 비슷하죠.
이것이 막 그 힘의 작용을 하고 있다. 중력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5.856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제가 지금 동영상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중력이 도대체 뭐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력이 뭐냐? 아무도 모른다. 영원히 모른다. 저의 설명은 누구도 영원히 중력을 관찰할 수 없다. 그게 제 설명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요거 선 있잖아요. 요것이 중력을 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양력선입니다. 양력 전자기라 강력에서 양력. 중력은 양력과 동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허공의 작용이에요. 중력은 허공, 0차원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중력을 작용해보자. 화살표 방향 밑으로 뽕 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미양절 방향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허공에 왜 붕 떠 있습니까? 지구가 허공에 왜 붕 떠 있을까? 네, 그 태양 중력이 잡혀서. 그럼 태양은 허공에 왜 붕 떠 있습니까? 은하는 왜 허공에 붕 떠 있습니까? 계속 이제 말꼬리가 잡힌다는 거죠. 답변을 해도 그 답변에 대한 말꼬리가 계속 잡혀요. 결국 근원은 뭡니까? 근원은 모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허공에 붕 떠 있는 이유는 막이 있어요. 막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막이 없다. 막이 없으면 지구는 뻥하고 어미양자호라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 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까 그 5.85 이거는 이거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 잡고 있잖아요. 막이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힘이 이렇게 위로 화살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허공에 붕 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막의 힘은 얼마입니까? 막의 힘. 자, 이거는 제가 0차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왜 여기가 허공이에요. 허공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0이죠. 0차원. 그러면 막은 얼마입니까? 막은 1이죠. 1차원 값입니다. 막은 1차원 양자가 아니죠. 직선이에요. 직선. 자, 이렇게 제가 또 다른 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1차원 값 5.952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크포스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5.952 이것이 아까 직선 막이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5.856은 입자가 떨어지려고 해요. 떨어지려고 한다. 떠받치고 있다. 그 힘이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평균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5.95, 5.85 평균 취하면 5.906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숫자가 앞에서 제가 세 자리만 맞으면 된다고 5.90 똑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이쪽 그래비시널 커플링 컨스탄트는 계산을 잘한 겁니다. 근데 중력을 설명을 못한 거죠. 이거는 중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중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양력이 일으킨다는 거죠. 양력이. 요게 중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확히 요게 양력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중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양력은 뭐예요? 양력은 이게 4차원, 5차원, 6차원에서 막 진동을 해요. 그게 양력입니다. 근데 이것이 0차원으로 빠졌어. 0차원으로 빠졌다고 하고 0차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양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0차원의 힘이죠. 0차원의 힘. 너무너무 약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이 왜 그리 약합니까? 0차원 허공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아니다. 자, 이거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양자역학이에요. 중력은 요게 0차원 허공으로 빠집니다. 0차원은 양자역학이 아니죠. 자, 중력이 뭐냐? 양성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양성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이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요선 요겁니다. 요게 원래 4차원, 5차원, 6차원 진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양성자 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펼쳐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윗면도, 이것은 옆면도 이렇게 양성자 쪽으로 빠져가지고 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요 방향으로. 그럼 우리 공간은, 우리 세계는 요게 가로 세로 높이, 요게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허공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네, 방금 제가 무슨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력이 어디로 허공으로 우리 가로 세로는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이상하게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수직 방향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뭡니까? 허공이잖아요. 허공.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어미 양자 홀.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다.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중력의 작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력을 관찰해보자. 자, 강력을 관찰해보자. 네, 강력 관찰됩니다. 왜? 여기서, 야, 이 양성자잖아요. 양성자를 뽀개보자. 네, 뽀개입니다. 여기에 강력이 있어요. 강력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자기력을 관찰해보자. 네, 전자기력이 이거죠, 이거. 양성자. 네. 이거 바로 관찰됩니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이게 화살표로 쭉쭉 펼쳐진 게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요거는 바로 관찰됩니다. 자, 양력을 관찰해보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정확한 그림은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 테두리가 있어요. 입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관찰 안 돼요, 이거. 요거는 입자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쭉 펼쳐진다는 겁니다. 얘가 쭉 펼쳐져요, 이렇게. 관찰이 되죠. 얘는 관찰이 안 돼요. 양력이 관찰이 안 된다. 자, 양력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양력이 이상하다고 또. 아, 양력이 이상하다. 양력이 도대체 뭘까? 알 듯 싶기도 하고 알 듯 싶기도 한데 모른다. 그게 양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요 속에 존재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힘들다. 그럼 광력은 어디에 존재하냐? 자,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게 안쪽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 수직은 뭡니까? 바깥쪽이죠. 전자기력은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의 수직은 뭡니까?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니까 4차원, 5차원 중에 수직이죠, 수직. 저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수직이 뭔지. 예. 자, 그럼 양력 관찰을 못 한다. 이제 측정을 그럼 중력은 이게 안쪽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있다. 양성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쪽으로 펼쳐져.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펼쳐져 가지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허공이죠, 허공. 여기 축구공. 여기는 경기장. 축구공 여기 있고 요게 양성자죠, 이렇게. 요게 경기장 요게 요렇게 되고요. 그럼 요 사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텅 빈 게 도대체 뭐냐? 또 이해 불가능하죠. 그 텅 빈 공간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4차원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여기가 몇 차원? 예. 4차원이에요. 4차원 허공이라는 겁니다. 허공. 4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4차원 허공으로 빠진 겁니다. 허공,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자, 여기 찌글찌글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됐습니다.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됐다는 거죠. 4차원, 5차원, 6차원이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돼가지고 우리 공간 속에 꼬불꼬불 숨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크겠죠. 자, 가로 세로 높이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어.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여기서 작용한다는 거죠. 허공에서. 허공 어마어마하게 약하다. 양자 공간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중력이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관찰 못하죠. 그럼 관찰해보자. 자, 요게 중력이라고 했으니까 관찰해보자. 벗겨내보자. 양성자하고 전자를 벗겨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빠질 구멍이 없잖아요. 예, 양성자를 통해서 빠지는 겁니다. 양력으로 바뀌어요. 양력으로 다시. 중력이 양력이 됐다가 양력이 중력이 됐다가 중력이 다시 양력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양성자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자잖아요. 원자. 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자가 중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딱 분리를 하면 중력이 없네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펴져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중력을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 불가능하죠. 그럼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 뭔가를 하나 넣어보자.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측기를 한번 이렇게 가보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자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덜덜덜덜 말리게 되는 겁니다. 덜덜 말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찰자 효과. 중력을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설명이 길었습니다. 입자의 힘, 양력, 전자기력, 강력. 네, 양력이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생겼다.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고 어마어마하게 압축된 공간. 이건 질량이 매우 큽니다. 양성자는 어떻게 생겼냐?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업, 다운, 강력, 전자기력, 암흑, 강력 2개. 암흑, 전자기력 하나. 이 암흑이 우주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암흑이니까 우리 차원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 우주 외부, 우리 우주 바깥에서 우리 우주를 향해 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힘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암흑이 우리 우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변하냐? 가속 팽창.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자, 중력의 근원. 양성자가 뭐냐? 중력 수책구멍이 되겠습니다. 수책구멍.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 그 수책구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차원 세상이라고 놓고 평평하다. 평평한 관점에서 그 수책구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불가능하죠. 그럼 3차원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중력이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평평한 관점, 평평한 관점에서 그 구멍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책 구멍이 되겠습니다. 중력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빠져,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모른다. 4차원이다. 4차원 공간으로 빠지는데 그 4차원 공간이 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와 양성자가 만났을 때 중력이 발생한다. 중력은 영원히 관측될 수 없다. 자, 의문. 그럼 양성자의 중력이 존재할까요? 양성자의? 자, 여기 양성자 중력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냐? 이제 다시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은 맞다. 근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을. 이거는 맞아요. 이거 중력이 맞습니다. 근데 양성자에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중력 수책구멍이지 중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수책구멍이 있습니다. 싱크대가 있어요. 거기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없죠. 그냥 그 철판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겁니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있으려면 물이 쏟아져야 돼요. 이게 물이죠. 물이 이렇게 싱크대 홀로 쏟아져야지 비로소 막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왜? 중력, 힘은 변화죠. 변화. 이때 중력이 발생하는 거지. 즉 양성자는 중력이 없을 거다. 근데 중력 수책구멍 맞다고. 자, 수책구멍 한 7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책구멍 7cm. 아주 줄자로 잽니다. 7cm로 됐다. 그게 그거예요. 7cm가 이게. 근데 그 7cm가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 7cm는 크기죠. 크기. 숫자. 수치. 변화는 물이 쏟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전 물리학을 모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중력 수책 구멍하고 중력이 발생하고는 다르다라는
그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쿼크의 중력이 있을까요? 이게 쿼크입니다. 자, 양성자는 중력 수책 구멍이다. 자, 그 양성자 속에 쿼크가 있죠.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데 여기에. 예, 그래서 쿼크의 중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만유인력 법칙. 이것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죠. 왜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맞을까? 역시 물음표죠. 자, 이번에는 양전화, 음전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전화. 이게 양전화죠,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이,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뭐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화살표로 막 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동그라미는 뭐고, 화살표로 쫙 뻗어가는 건 뭘까? 이 동그라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하가 전자기력이다. 요거예요. 요게 이제 전자기력입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요게 뭐냐? 네, 요게 뭐냐? 야, 그게 요거라는 거죠. 뮤온 중성미자. 요게 뮤온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살표는 화살표는 역시 뮤온 중력자. 제가 광자와 비슷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광자는 요거예요. 요게 요렇게 있으면 이게 광자입니다. 어디에 있냐? 우리 허공에. 빛이 우리 허공을 날아갑니다. 허공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서 이게 광자라는 거죠. 자, 광자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거의 0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0에 가깝다. 왜? 허공에 있으니까. 허공에 있으면 허공에 힘이 없습니다. 0에 가까운 거예요. 존재하긴 존재한다. 자,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허공에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 말 그대로 음수 200승. 정확히는 네, 여기 있네요. 광자의 질량은 음수 202승 0이에요. 0 이거. 일 것이다.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수 26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02승이 더 음수 202승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광자의 질량이다. 광자의 뭐 운동 질량 혹은 정지 질량 얼마입니까? 예,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죠. 물리학에서. 그래도 얼마입니까? 그럼 0입니다. 정확히 0입니까? 정확히 0이라고 해야 계산이 잘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이게 5차원, 6차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5차원, 6차원에 어마어마하게 그 힘이 센 5차원, 6차원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에 질량이 팍 증가한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광자랑 이게 광자고요. 네, 이것이 5차원, 6차원으로 뿅 하고 뛰면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막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 그림 그리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선으로 이렇게 막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광자, 물론 광자가 아니죠. 붙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뮤온 중성미자, 요게 뮤온 중력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기력을 이렇게 이거 전체가 전자기력이라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양전하가 뭐냐? 이게 이제 양전하라고 부르고 음전하가 이거죠. 즉 무슨 말이냐? 양전하 전자기력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음전하 전자기력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하 입자가 뜨고 있는 정전기의 양, 중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생활은 전자기력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전자기력이 지배를 하고 있을까? 양력, 전자기력, 강력 중에 양력은 자, 전자가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전자의 세상입니다. 전자가 지배를 하죠. 그럼 힘을 자, 이거는 입자를 입자를 만들고 이게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거 펼쳐져야죠. 펼쳐져야지 영향을 끼치죠. 요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양력은 전자 속에 이렇게 속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력은 전자가 양력을 가지고 있는데 양력이 관찰이 안 된다. 자, 그럼 전자기력은 요거죠. 요거 밖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밖으로. 여기 전자기력은 엄청나게 관찰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강력도 있거든요. 이렇게. 강력은 네, 안쪽의 수직, 바깥쪽의 수직으로 펼쳐져 있다. 그게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또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에서만. 그래서 전하가 뭐냐? 전하가 이게 전하다. 여기 화살표 펼쳐진 거 있잖아요. 이거 화살표 펼쳐지는 거. 그게 이겁니다. 이게 전하다. 베타지. 그게 5차원, 6차원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전하 진동 현상. 사실 이게 화살표가 아니라는 거죠. 화살표가 직선으로 쫙 뻗는 게 아니라 막 꼬불꼬불 이렇게 진동, 파동으로 이렇게 막 있다는 거죠. 직선이 아니다. 5차원, 6차원을 진동하고 있다. 그래서 자, 질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성자 질량은 아주 무겁습니다. 전자 질량은 매우 가볍습니다. 자, 양성자 질량은 1800배 더 무겁습니다. 전자보다. 자, 그럼 전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그럼 전하도 1800배 더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1800배나 더 무거운데, 근데 왜 이건 양수 1전하고 이건 왜 음수 1전합니까? 1전하. 네, 제가 전하가 뭐냐? 전하 이거라고. 자, 요게 이게 여기 있네. 여기 한 개 있네요. 한 개. 나머지 없습니다. 여기 쭉 살피면 없죠. 요게 한 개 있죠. 요것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것이 이제 이렇게 막 쫙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힘드니까. 자, 전자를 볼까요? 전자 요게 전하죠. 요게 네, 여기에 여기 한 개 있네요. 그러니까 1전하 설명이 됐습니다. 질량은 1800배 더 무겁다. 전하는 똑같다. 자, 이번에는 전자하고 전자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양력은 저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양력은 전혀 이 주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전자기력. 얘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펼쳐져요. 얘도 펼쳐지죠. 예, 한 개 있죠. 전하 한 개, 여기도 전하 한 개. 예, 동등하게 밀어 제끼겠네요. 양쪽이 서로가 민다. 자, 이번 양성자하고 양성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양성자하고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네. 요게 이렇게 펼쳐지죠. 이렇게. 여기도 또 요게 이렇게 펼쳐지죠. 예, 서로 밀겠네요. 양성자하고 양성자는 전자기력으로 서로 민다. 그럼 여기 있지 않냐? 여기 감마지. 여기 강력도 미네요. 여기 강력 있죠. 강력, 돼지꼬리. 여기도 근데 이거 미는 게 아니고 요 속에 있어요. 속에. 이게 요 테두리가 있고요. 요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껍질 속에 있는 겁니다. 껍질 속에 있어가지고 업커크 2개와 그 다운커크 하나를 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똘똘똘 묶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하고 양성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막 큰 소리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른데 이게 설명이 이게 다릅니다. 왜 이게 다를까? 자, 일단 물리학의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하고 양성자는 전자기력이 이 전자기력이 전자와 양성자를 서로 묶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묶어놓는다. 서로 당긴다는 거죠. 자, 이게 양성자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에 돼지꼬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지고 이게 하여튼 여기 전자 요거하고 서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게 같은 건데 지금 같잖아요. 색깔이
색깔이 같다. 밀어내야죠. 저는 양성자하고 전자는 밀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 설명이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서로 끌어당긴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을 자, 끌어당긴다. 이게 양성자다. 이게 전자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겨야죠. 어디까지 끌어당길 겁니까, 이거? 이렇게 끌어당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딱 붙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딱 붙어야 되는데, 끌어당겨가지고 막 쫌매놔야죠. 왜? 전자기력 매우 큽니다. 숫자가. 힘이 세요, 전자기력은.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붙어야 되는데, 안 붙거든요? 자, 전자는 양성자가 축구공입니다. 전자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경기장 테두리에 이렇게 있고 축구공이 있어요. 요 사이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뭐냐? 텅텅 비었습니다. 요 사이는. 진짜 말 그대로 허공입니다. 허공. 존재를 안 해요, 이거는. 허공. 그럼 허공이 뭡니까? 또 설명하지 못하죠. 아니, 여기 양성자하고 전자는 끌어당긴다며요. 그럼 여기까지 끌어당겨야죠.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물리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인의 일반인의 그 생각에는 이거 이상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끌어당기는 거 맞아요. 근데 끌어당기는 것, 왜냐면 자, 이렇게 끌어당겨야죠. 끌어당겨야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원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끌어당기는 거 맞다. 근데 끌어당겨가지고 그럼 끌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끌어당긴다. 끌어당기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펼쳐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펼쳐지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의 논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양성자하고 전자는 끌어당기다. 그럼 뭘로 끌어당기느냐? 중력으로. 제가 다시 설명했죠, 여기. 이렇게. 요게 전자가 있습니다. 알파지, 요거. 양력을 유발하는 거죠. 얘가 이 선이 여기로 빠지려고 해요. 여기로. 이게 이 양력이 이쪽으로, 왜 중력 수책구멍으로 빠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이에요. 물이 수책구멍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당겼습니다. 당겼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이 수책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전자에 요거 전하 요거 하고 양성자에 요거하고 서로 밀어 제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밖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자, 중력이 얘를 빨아들인다. 전자기력이 얘를 서로 밀쳐낸다. 그러면 그 힘의 평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의 균형. 그 힘의 균형이 이제 여기 축구공이면 전자는 경기장 테두리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럼 또 질문. 아니, 이거 왜 그리 사이가 뭐냐고요. 엄청 멀죠? 이게 5만 배, 이거 축구공이 있으면 요 테두리 요거 있잖아요. 전자의 테두리 5만 배. 아니, 어떻게 그래 5만 배로 이렇게 있냐는 거죠. 당연히 당기는 거는 중력 아주 약합니다. 이렇게. 사실 양력이죠, 양력. 중력, 양력. 근데 미는 거는, 밀어 제끼는 건 전자기력으로 밀어 제껴요. 그러니까는 팍 펼쳐지는 거죠. 이거 어디까지 펼쳐질 거냐? 자, 전자기력이 밀어 제낀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다시 중력이 잡아 당기는 거 아닙니까? 중력이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전자기력과 중력 혹은 양력. 네, 여기서는 양력일 것 같습니다. 중력은 요게 중력이 요게 중력이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요선이 여기죠. 여기는 양력입니다. 양력. 중력은 요거예요. 요거. 양력과 전자기력의 어떻게 힘의 균형점을 이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력이 전자와 양성자를 서로 묶어놓고 있다. 아닌 것 같다. 양력이 전자와 양성자를 당기고 있고 전자기력이 전자와 양성자를 밀치고 있는 것 같다. 네,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맞겠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 연구를 한 건데, 근데 하여튼 저의 그림 논리에 의해서는 이제 그렇다. 양력과 전자기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것이 이제 축구공과 경기장이다. 텅 비었다고 여기가. 자, 쿼크도 3분의 2 전하를 가지고 있고 3분의 1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하라는 게 제가 다시 전하라는 게 이게 제가 이거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 이게 3분의 2만큼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3분의 1만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또 현 물리학의 견해도 물리학에서도 진짜 3분의 2 전하 있는 거 맞냐? 3분의 1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어떻게 3분의 2가 됩니까? 한 개. 자, 몇 개 있습니까? 전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전하 몇 개입니까, 이거? 전하.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세 개. 그 전하 세 개죠. 3분의 2 전하가 어떻게 존재를 하냐는 겁니다. 저도 역시 물리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자, 쿼크 3분의 2 전하 및 그 음수 3분의 1 전하는 측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계산이 잘 된다입니까? 자, 그러면 이건 측정합니다. 측정 잘 하죠. 이건 측정이에요, 측정. 여기 있죠. 여기는 측정 값입니다. 근데 쿼크예요, 쿼크는 요거예요, 요거. 자, 쿼크, 이게 쿼크다. 없죠, 이게. 쿼크 속에. 저의 그림에 의하면, 없습니다, 이거. 0인데? 0인데? 자, 그럼 요것도 있죠.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자, 중력선 요게 있어요. 요거 조금. 근데 이건 속에 있는 거예요. 테두리에 없습니다. 요게 없어요. 0일 것이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저의 논리는 그런데 물리학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측정이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그렇다 그러면은 할 말이 있죠. 그건 계산이고. 네, 측정.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산이라면 이게 0일 거다.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쿨롱 힘 법칙. 이거 이제 쿨롱의 힘 법칙입니다. 아니 어떻게 중력 법칙 중력이랑 이거 전자기력 계산을 하는 거랑 어떻게 이렇게 유사하죠?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전자기력은 이게 전자기력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력은 요게 양력이죠. 요렇게 있으면 양력이고요. 요게 요렇게 와가지고 양성자랑 만나서 요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펼쳐지는 요게 중력이라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냐? 성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거나 성질이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유발하는 거나 중력을 유발하는 거나 성질이 비슷하다. 공식이 비슷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질이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중력이랑 양력이랑 같은 거라고. 요게 양력이고요. 요 선에서 요게 중력인 거죠. 네, 그래서 중력이랑 양력이랑 동일한 그 동급이고 숫자는 다르죠. 이건 허공에 작용하니까는 중력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이거는 공간에 작용하는 거예요. 양력은 중력보다 훨씬 크죠. 그러나 동일한 개체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개체. 자, 그래서 제가 중력하고 양력하고 이거 동일한 개체가 유발하는 거라고. 4차원 공간에 있으면 양력이 되는 것이고 0차원 허공에 있으면 그게 바로 중력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렇게 숫자 계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제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제가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만 하나의 일예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쿼크가 이렇게 생겼다.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면 만물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그 샘플이 이와 같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틀립니다. 왜 이게 틀리는지 이거 하나, 이거는 이제 향후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